여보, 나 너무 추워.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동안 잘못 살았어. 정막을 찢는 것은 비명이 아니라 지독하게 기계적인 비프음이다. 띠링, 띠링, 띠링. 김만수는 어둠 속에서 번쩍 눈을 떴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요동쳤다. 평생 새벽 3시는 우체국에 나갈 채비를 하거나 깊은 잠에 빠져 있어야 할 시간이지. 이런 정체 모를 금속성 소리에 소스라쳐 깨어날 시간이 아니었다. 소리의 근원은 식탁 위였다. 아내가 남긴, 이제는 주인을 잃은 검은색 유리 판때기. 스마트폰이다. 어둠 속에서 스마트폰의 액정이 홀로 번쩍이며 푸르스름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죽은 자의 홀령이 보낸 신호 같기도 했고, 집안에 침입한 정체불명의 괴물이 불아리는 외눈 같기도 했다. 만수는 상복의 거친 삼배오를 만지작거렸다. 손끝에 닿는 까슬까슬한 감촉만이 그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현실이었다. 맞은편에 앉은 아들 지우는 끊임없이 매끄러운 스마트폰 액정을 엄지로 문질러대고 있었다. 지훈의 얼굴 위로 기계의 푸르스름한 빛이 시시각각 일렁였다. 그 빛은 만수와 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강을 만들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아내의 스마트폰을 식탁 위로 밀어놓았다. 아버지, 이거. 지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만수는 시선을 돌려버렸다. 그는 대신 낡아서 가죽이 다해진 자신의 가방을 품으로 더 바짝 끌어당겼다. 가방의 지퍼 소리가 정적을 찢듯 무겁게 울렸다.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한 주소록과 몽당 연필 한 자루가 꽂혀 있었다. 만수는 습관처럼 연필 끝을 침으로 적셨다. 종이 위에 꾹꾹 눌러 쓴 글자만이 그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악보였다. 지훈이 답답한 듯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지만 만수는 대답 대신 탁자 위에 놓인 종이컵에 궤적만 쫓았다. 엄마가 이걸로 다 하셨던 거잖아요. 지훈의 낮은 목소리가 공중에서 흩어졌다. 만수의 눈길이 잠시 아내의 휴대폰에 머물렀다. 지문 하나 없이 매끈한 그 유리판은 아내가 평생 닦아주던 자신의 돋보기 안경보다 더 맑고 차가웠다. 만수는 그 맑음이 기괴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아내의 고단한 손금 한 줄, 눈물 한 방울 배어있지 않은 저 무표정한 물건이 어떻게 아내의 분신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만수는 굳게 담은 입술 주변의 근육을 실룩거렸다. 그는 아들이 내민 기계를 잡는 대신 굳은 살이 박힌 자신의 손바닥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우체부로 살아온 세월, 수천 통의 편지를 나르느라 휘어버린 손가락. 지훈이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며 폰을 만수의 무릎 위에 툭 던지듯 놓았다. 장례식장 천장의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전멸했다. 만수는 어둠 속에서 홀로 웅크린 채 수건 아래서 가늘게 진동하는 기계의 떨림을 무릎으로 느꼈다. 그것은 죽은 아내가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 같기도 했다. 아내의 핸드폰에서 다시 알람이 울린다. 핸드폰 액정 화면에는 보일러 켤 시간 글씨가 써져 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지 일주일째. 집안의 공기는 이미 아내의 온기를 잊은 지 오래였다. 아내의 온기가 없는 줄 알았지만 보일러도 터져버렸다. 다음 날 보일러 가게로 찾아간 만수는 출장 중이라는 싸늘한 글씨 옆으로 핸드폰 번호가 보였다. 수화기 너머로 보일러 집 사장님은 오늘은 바빠서 못 가요. 죄송하지만 어르신 우선 계약금을 먼저 보내주시면 최대한 빨리 순번을 잡아서 집을 방문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옷을 몇 겹 껴입은 만수는 다시 전화를 건다. 그러니까 어르신, 지금 당장 계약금을 싸주셔야 부품을 챙겨서 나간다고요. 수화기 너머 보일러 수리공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했다.
만수는 터져버린 보일러관에서 뿜어져 나온 차가운 물에 젖은 바짓단만 연신 손으로 쥐어짰다. 집안은 이미 물바다였고 영하 10도에 냉기는 거실을 순식간에 빙판으로 만들고 있었다. 내가 지금 돈을 들고 갈게. 가서 직접 줄 테니까 제발 와서 고쳐만 주게. 사람이 얼어 죽게 생겼어. 아유, 요즘 누가 돈을 들고 와요? 저 지금 다른 집 수리하느라 바뀌에요. 문자로 계좌 찍어드렸으니까 폰으로 바로 쏘세요. 입금 확인 안 되면 급한 집부터 갈 수밖에 없어요. 툭! 전화가 끊겼다. 만수는 눈이 침침해질 정도로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노려보았다. 계좌번호가 적힌 문자 메시지는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눈을 찔렀다. 폰뱅킹? 아내가 늘 당신은 몰라도 되라며 10초 만에 끝내던 그 간단한 동작이 만수에게는 히말라야를 넘는 것보다 막막했다. 만수는 젖은 양말을 벗을 생각도 못한 채 코트를 걸쳐 입었다. 현금을 뽑아 수리공예 가게로 달려가는 것이 그가 아는 유일한 정답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헐떡이며 찾아간 시장 골목 끝자락 보일러 가게의 셔터는 굳게 내려가 있었다. 셔터 위에는 출장 중이라는 투박한 글씨와 함께 QR코드 하나만 덩그러니 붙어 있었다. 만수는 주먹으로 철제 셔터를 두드렸다. 탕탕 소리만 빈 골목을 울릴 뿐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그는 1시간을 그 앞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서 있었다. 지나가는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을 보며 미끄러지듯 그를 비켜 지나갔다. 만수의 손에 쥔 빳빳한 현금 뭉치는 이제 아무런 힘이 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했다. 그날 밤 만수는 얼어붙은 방에서 아내의 코트를 3겹이나 껴입고 침대 머리맡에 웅크렸다. 입안에서 치아가 부딪히는 딱딱 소리가 정적을 깨웠다. 배가 고팠지만 차가운 물에 손을 담글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때 어둠 속에서 아내의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위잉.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기계를 가슴팍에 가져갔다. 액정의 푸른 빛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다. 아내가 살아있을 적 이 방은 언제나 훈훈했다. 만수는 아내가 온기 있는 집을 위해 어떤 사투를 벌였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퇴근하면 당연히 따뜻한 방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여보, 나 추워. 보일러가 터진 얼음장 같은 방에 있는 민수의 핸드폰이 울린다. 추위에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받는 민수의 얼굴이 더 파랗게 질리게 된다. 손주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떨어져 응급수술을 받고 있다는 아들에게서 걸려온 전화이다. 손주의 수술비 독촉 전화를 받은 만수는 아내의 도장, 신분증을 챙겨 들고 미친 듯이 은행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아니라 차가운 절차의 벽이었습니다. 만수는 창구 직원에게 아내의 통장과 도장을 내밀며 절규합니다. 제발 이 안에 돈 좀 보내주시오. 우리 손주가 응급실에 있어요. 그러나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답합니다. 어르신, 본인이 아니시면 예금 인출이나 송금은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비밀번호도 모르시고요. 아내분이 직접 오시던가 아니면 은행 앱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만수는 내 통장, 내 도장이라며 울부짖지만 디지털로 요새화된 은행 시스템은 비밀번호라는 열쇠가 없는 만수를 그저 신원 미상의 노인으로 취급할 뿐입니다. 은행 문이 닫히고 만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 차가운 집으로 돌아옵니다. 돈이 있어도 쓸 수 없고 가족을 구할 수도 없는 현실. 만수는 어둠 속에서 아내의 스마트폰을 켜봅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낮에 다녀온 은행 창구에서의 기억이 만수를 다시 괴롭혔다. 어르신, 본인 아니시면 안 된다고요. 비밀번호 모르세요?
서명도 안 되고 인감도 안 됩니다. 시스템상 어쩔 수 없어요. 직원의 말은 정중했으나 칼날처럼 차가웠다. 만수는 그 앞에서 자신이 그를 모르는 아이가 된 기분이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온 대가가 고작 숫자를 모른다는 이유로 거부당하는 현실. 만수는 창구 유리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 위로 늘 뒤에서 묵묵히 모든 전산 처리를 끝내고 다 됐어요. 영감님이라며 웃던 아내의 얼굴을 겹쳐보았다. 그녀는 이 차가운 유리벽을 얼마나 많이 마주하며 남편의 평온을 지켜왔던 것일까. 비밀번호가 혹시나 노트나 어디에 적혀져 있을까봐 만수는 미친 듯이 아내의 서랍을 뒤엎습니다. 비밀번호가 적힐 만한 노트는 없었습니다. 엉망이 된 안방에서 낡은 앨범이 눈에 들어온다. 낡은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아내와의 연애 시절, 옛 추억들이 새록새록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만수는 앨범 맨 마지막 칸에서 낡은 노란 봉투를 발견했다. 자신이 집배원복을 처음 입던 날 영숙에게 보냈던 첫 편지였다. 영숙 씨에게 오늘부터 나는 세상의 기쁜 소식만 당신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소. 그 오글거리는 문장 아래 아내는 작게 덧붙여 써두었다.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당신이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1982년 11월 14일 만수의 시야가 눈물로 흐려졌다. 아내에게 숫자는 단순히 돈을 찾거나 기계를 켜는 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만수와 함께 시작한 생애 가장 눈부셨던 날의 기록이었다. 만수는 떨리는 검지로 화면 위의 숫자판을 하나씩 눌렀다. 화면이 밝아지며 아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녹음된 음성이 아니라 아내가 미리 설정해둔 자동 알림 메시지였다. 만수 씨, 이 글 보고 있다면 아마 나 없을 때겠네. 당신 보일러 고장나면 고생할까봐 내가 미리 기사님 번호랑 예약 다 해뒀어. 화면 밑에 있는 초록색 버튼만 누르면 돼. 그리고 지훈이한테는 내가 비상금 좀 챙겨뒀으니 너무 걱정 마요. 당신은 그저 따뜻한 밥 챙겨 먹고 나중에 나 만나러 올 때 내 이름 석자만 잊지 말고 와요. 아, 그리고 계좌이체 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 만수는 대답 대신 아내의 휴대폰을 가슴에 품고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다. 보일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집안을 채우는 것은 기계적인 열기가 아니라 아내가 생전 다 전하지 못했던 지독한 사랑의 온기였습니다.